자, 우리 중학교 3학년입니다. 14회 중학교 3학년입니다. 아이코, 제가 선생님이 테스트 부분을 먼저 켜놔버렸네요. 자, 얼른 찾겠습니다. 14회 여기로 왔죠? 자, 숙제로 해왔을 거예요. 저번에 21쪽에서 32쪽까지. 이거가 숙제였다. 선생님이 요거를 한 번에 다 못 찍을 것 같아요. 14회를 두 번 찍을게요. 그래서 14회를 하루 만에 못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14 플러스를 또, 플러스 14를 또 하나 찍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할 거, 그 다음에 할 거, 이런 거 조금 구분해서 하시고, 왜 그러냐?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이제 14번째 주인데, 시험 기간이라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발열 반응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발열 반응이 방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반응하고 나서 새로 생긴 물질의 에너지까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두 개가 이제 더해지는 거죠. 생성물이 뭔가 이렇게 에너지 상으로는 쭉 떨어지는데 여기에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이제 열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에너지 방출 온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를 꼭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연소 반응, 당연히 불 나는 거, 이런 거 할 때 열 나고 빛 나고 뭐 이런 거 있죠. 열 에너지, 빛 에너지 방출한다. 그 다음에 산과 염기,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하고 이거 반응할 때 열 에너지 방출한다. 그 다음에 산화칼슘이랑 물, 산화칼슘하고 물하고 반응하면 열 에너지. 그 다음 염산과 마그네슘이 반응할 때도 있다. 연소는 당연한 거고, 얘들아. 특히 염산, 보여요? 염산? 염산하고 반응할 때 열이 난다는 거 조금 기억하시고, 같은 산자로 엮어서 우리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흡열 반응입니다. 반대고요. 반응물에 에너지가 더해져야 뭔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에너지가 더해져야 생성물이 생긴다. 그래서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빨아들입니다.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고요. 여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암몬, 요거 다 너무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수산화. 아까 전에 그 산화가 아니라 수산화 바륨, 바륨, 염화 암모늄, 요거 기억하시고, 또 연소처럼 그냥 광합성 자체가 흡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분해 쪽, 그 다음에 광합성도 사실 분해해가지고 하는 거죠. 소금하고 물도 두 개 섞으면 에너지를 흡수한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너무 헷갈린다. 발열 반응이랑 흡열 반응이랑 헷갈리면요. 하나만 제대로 외워놔. 하나만. 나 같으면 이거를 외우겠어. 이 발열 반응을 하나만 제대로 금속이 녹쓰는 거랑 뭐 이런 거 추가됐죠. 산과 금속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발열 반응만 제대로 외워놓으면 나머지가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빠른 방법을 택하세요. 자,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에너지의 활용, 발열 반응 활용하는 거. 당연히 열을 내는 거니까 난방하고 조리하고 손난로, 발열컵, 제설제 요거가 헷갈리죠. 이거는 딱히 열이 나는지 몰랐잖아. 눈을 녹인다. 눈을 녹인다. 그래가지고 눈을 녹인다니까 열이 뿜어져 나오나 보네. 이렇게 흡열 반응은 냉찜질팩 요거 하나 있고요. 자, 잠깐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에너지가 출입하기 때문입니다. 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발열, 흡수하는 거 흡열. 그다음 발열할 때 온도 높아지고 흡열할 때 온도 낮아진다. 외우시고 그다음에 구분해라. 금방 나오잖아요. 계속 나온다니까. 발열 반응은 뭐 있노? 호흡하는 거. 아, 이것도 발열 반응이다. 금속 녹쓰는 거. 발열입니다. 이게. 자, 흡열은 광합성 전기 분해 요런 거고요. 연소할 때 열 에너지 방출해서 온도 높아진다. 소금과 물이 반응할 때 소금물은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입니다. 이것도 계속 외워두세요. 손난로는 당연히 따끈하게 하는 거니까 발열 반응, 냉찜질은 흡열 반응, 냉각 장치는 흡열 반응이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 요거 흡열 반응 모르면 안 돼요. 이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 가스레인지, 석고붕대 따뜻해진다. 뭔가 열이 나는 거랑 관련 있는 거 가나가 되겠죠. 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과 염기의 반응,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은 산과 질산암모늄, 요거가 발열 반응이에요. 요거는 흡열 반응 맞거든요. 요거는 흡열 반응이고요. 산과 염기, 이게 발열 반응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 발열하는 거 눈 녹인다 했잖아. 자, 석고붕대 발열 반응이죠. 따뜻해진다 발열 반응. 그래가지고 기억은 방출로 바꾸고 니은 디귿 맞습니다. 자, 흡열 반응, 호흡하면은 입김 나오면 뜨끈뜨끈 하잖아. 발열 반응입니다. 자, 얘네들이 흡열 반응, 니은 디귿 흡열 반응. 염산이 들어가면 일단 발열 반응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전기 분해, 이거 흡열 반응이죠. 자, 흡수하는 반응이요. 기억, 니은은 모두 2가 들어가야 됩니다. 숫자 2가. 자, 금속이 녹슬면 발열 반응이라니까. 그래서 다르죠. 전기 분해가 흡열 반응이다. 이것도 써놓으세요. 이거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설탕, 이렇게 밀가루 반응을 구울 때 빵이 부풀어 오른다. 이게 가열하면 분해된다. 분해될 때 생성된 이산화탄소다. 이게 에너지 흡수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가열하면은.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열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븐이 따뜻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빵이 부풀어 오는 거예요. 약간 에너지 흡수하는 거고요. 분해될 때 흡열 발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습니다. 자, 반응과 에너지 변화를 보니까 이걸 많이 했죠. 방출하고 에너지 흡수하고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많이 했다. 옳은 것은 맞죠? 기억 니은 맞고요. 금속과 산과 금속은 발열 반응이잖아. 그러면은 가랑 같지. 나 아니지. 그지? 자, 8번으로 갈게요, 이제. 묽은 염산을 이용했어. 염산에다 또 마그네슘, 염산이 들어갔네. 딱 보니까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가에서 기체가 발생한다. 이거는 맞는데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요때. 그리고 나에서는 이렇게 반응할 때 주변으로 방출합니다. 지금 염산 이러면은 그냥 발열 반응 방출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만 맞습니다. 자, 부직포 중에 철가루 요거. 자, 철가루가 산소랑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부직포는 그냥 감싸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때는요, 철가루 공기 중에 산소가 반응하고 반응에 참여 안 한다. 이렇게 해놓고, 흡열 반응이죠. 이렇게 흡수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열을 내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발열 반응이죠. 나무가 연소할 때 에너지 출입 방향은 다르지. 출입 방향이 같구나. 미안. 그래서 발열 반응. 선생님이 헷갈리겠어. 미안해.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 출입 방향이 같다. 자, 질산암모늄의 물에 녹는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을 질산암모늄이 나오면요. 흡열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산화칼슘 넣으면 안 됩니다. 발열 반응됩니다. 이거는 조리하고 막 이럴 때는 연소하는 거다. 발열 반응이잖아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난판에 불을 적신 다음에 이게 달라붙었다는 게 얼어서 그런 겁니다. 얼어서 주변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이제 전기 분해에서 흡열 반응하는 거 맞고 둘 다 흡열 반응이에요. 전기 분해도 흡열 반응, 나무판에 불로 적셔갖고 수산화 발음하고 염화 암모늄 이런 거는 흡열 반응입니다.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 발열 반응. 그래서 기억, 니은. 너무 많이 말했다. 너무 많이 말. 다 알겠죠? 요거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써놨네. 자, 카톡에 선생님이 사진을 올려놨어요. 뭐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은 여기를 보면 될 거예요, 아마. 자, 여기 있습니다. 뭔가 글씨가 깨져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발열 반응은 주변으로 에너지 방출한다. 펜을 좀 꺼낼게요. 주변으로 방출하고 흡열 반응은 흡수한다. 자, 발열 반응, 눈 녹는 거, 칼슘, 염화칼슘 제설제, 눈 녹는 거 발열 반응이라고 했죠. 염산이 나왔으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했죠. 자, 분해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하는데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지고 에너지 흡수하면 주변 온도 낮아진다. 휴대용 손난로를 흔들면 반응할 때 에너지 방출해서 그렇죠. 반응할 때 냉각팩은 보자. 질산암모늄하고 물이 반응해서 에너지 흡수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좀 번쩍거리긴 해도 그래도 글씨가 잘 보이네요. 자, 호흡 이러면은 체온 변화죠. 체온이 높아져요. 호흡하면 에너지를 쫙 내뿜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방출됩니다. 자, 냉장고를 만든데 와우. 여기 보니까 흡열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질산아모늄이랑 물이랑 반응해서 봉지가 차가워진다. 자, 8번의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 광합성은 흡열 반응, 메테인 가스가 연소하는 건 발열 반응,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주변의 온도 변화는 발열할 때 온도 높아지고 흡열 반응일 때 낮아진다. 아이고 쉬워라, 아이고 쉬워라.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였고,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한쪽밖에 없었다, 사진으로는. 자, 또 달려보겠습니다. 기권에 대해서 이제 2단원 시작한 거죠? 이게 2단원 시작인가요? 맞네요. 2단원 시작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높이 100, 1000km, 100 아니고 1000km, 이런 거 진짜 나오더라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가 있습니다. 자, 대륙권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다 했죠. 자, 대륙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 공기 대부분이 분포한다. 대륙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층권은 오존층, 장거리 비행, 중간권에서는 대류는 있는데 기상현상 없다. 유성 있고 최저 온도다. 열권에서 오로라 이거 계속 인공위성 궤도. 인공위성 아주 높은 대기권에서 일어나네요. 대륙권에서 기상현상이 왜 일어나? 수증기가 존재해서 대류도 있고 수증기도 있어야 돼. 얘 중간권에서는 왜? 대류는 있는데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안 된다. 자, 복사평형 이거 계속 나오죠? 이제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온도가 일정해지는 겁니다. 들어가는 에너지, 나가는 에너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대기라고 보면은 구름과 대기의 20% 흡수하고 지표면은 30% 흡수하고 반사되는 게 또 30%고 그런데 지구 복사 에너지가 다시 또 70%니까 대기 중에는 평형이 일어난다. 복사 평형 이거 그렇게 이렇게 70%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온실 효과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거, 온실 효과. 온실 기체는요, 수증기라던가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게 대기가 없을 때보다 대기가 있어가지고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룹니다. 다른 대기가 없어가지고 추워요. 겁나게 추워요. 자, 지구 온난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온실 효과가 강화돼가지고 평균 기온이 높아집니다. 주요 원인은 자, 화석 연료, 온실 기체 양이 증가하면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게 같이 올라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농도가 증가하면 평균 기온이 같이 올라가.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이거 이렇게 해수면 상승, 육지 면적 감소. 야, 우리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땅이 없어지면 되겠어. 그치? 자, 잠깐 테스트 보죠.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것, 기권, 대기권, 1000km까지 질소가 78%, 산소가 21% 정도. 그다음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다.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권, A는 대륙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층권, 오존층, 자, 오로라, 열권, 기상현상 안 나타나는 거, 중간권. 이렇게 해서 A, B, D, C로 답을 탁탁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태양 복사에너지, 지구가 방출하면 지구 복사에너지. 자, 7번에 100%를 딱 태양 복사에너지가 발사를 했는데 70%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거만큼 우주로 또 70%를 방출해서 복사 평형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하는 온실 효과, 그리고 온실 기체라고 합니다. 이 기체를 자 9번에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복사 평형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높은 온도에서 평형을 이뤄요. 화석 연료 사용으로 해서 온실 기체,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다. 아이고, 물 한번 먹자. 아우, 랩하는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중단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부피 보니까 A가 질소가 제일 많잖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질소 그 다음이 산소예요. 산소가 제일 많은 줄 알았지. 자, 기권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거 체크하시고 자, 3번하고 5번만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얘기했던 거야. 그냥 보고 체크하세요. 자, 3번. 네 개의 층으로 굽힌 기온, 높이에 따른 기온별. 이걸 그렇게 많이 물어본다, 그치? 그 다음에 이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자,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유성이 관측되기도 하는 거 C가 뭔데, C가? 중간권이죠, 중간권. 유성은 중간권. 알겠지? 자,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안정, 대류가 일어나진 않아요, 성층권은. 중간권은 대류는 일어나. 근데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 안 일어나죠. 아이고, 많이 말했다. 자, 6번. A층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애는 누구니? 낮아지는 이유는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해서 그렇다. 7번의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거, C. C죠, C. 중간권. 대류는 있는데 요거 계속 얘기합니다. 자, 8번의 기권의 각층에서 나타나는 특징 오로라는 열권, 오존층은 성층권, 바람 불고 이거 뭐예요? 기상현상이죠. 기상현상은 대류권. 그래서 지표에서 제일 가까운 거 대류권, 성층권, 열권. 열권은 인공위성 궤도가 되기도 합니다. 중간권에서 유성 관찰. 그쵸? 수증기가 거의 없어. 기상현상 안 나타난다. 이러면 되겠죠. 자, 그래서 10번이래. 복사 에너지, 옳지 않은 것은 대기중, 지구 대기중 온실기체는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온실기체, 화석연료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그 온실기체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옳게 나타나. 이게 같다. 온도가 일정하는 거죠. 이거를 복사 평형 상태이라고 합니다. 자, 12번 보면 저기서는 이렇게 이제 복사 평형이죠. 여기서부터. 자, 옳지 않은 거. 온실 효과를 알아보려고 한 거 아니라 복사 평형 알아보려고 그런 거라고. 아니라고. 적외선들 가까이 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이것도 더 빨리 데워지긴 하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복사 평형을 이루긴 합니다. 좀 더 따끈해지죠. 좀 더. 자, 그 다음에 복사 에너지의 출입을 나타냈는데, 우리 이거는 외워야지, 그치?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외워야 돼, 이제. 그리고 나는 각각 대기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없을 때는 뭐 온도가 낮겠지, 그치? 대기가 있으면, 가에서는 이제 대기가 없는데 뭐 온실효과 이런 거 안 일어나요. 이럴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15번.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 지구온난화는 인간 활동이, 인간들이 그냥 산업화를 해가지고 지금 온실 기체를 엄청 뿜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왜 안 미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지. 그죠?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냈다. 그래가지고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겠죠. 지금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떡해. 자, 기체 공통점은 뭐냐? 온실 기체라는 겁니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 해수의 부피가 늘어나지. 그러니까 빙하가 녹는 거야. 육지 면적은 줄어듭니다. 물 때문에 이제 물에 잠겨서 살 수가 없으니까 빙하 면적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옳지 않은 거. 자, 그래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이제 평균 기온 상승, 지구 온난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땅이 줄었어 이러면서 백곰이 이러고 있죠. 국제 협력을 통해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뭔가 법적으로 이제 정해졌어요. 이거 줄이세요. 막 이러면서. 자, 여기는 그나마 보여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기권에서 이제 대류가 활발하게 기상현상 일어나는 대류권. 자,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거. 그리고 낮과 밤의 차이가 매우 큰 거 10건입니다. 아, 요거 참신하다. 요건 처음이다. 얘들아, 요런 문제도 맞춰야 된다.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왜냐하면은 태양이랑 가까워져서 그렇죠.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랑 방출하는 복사 평형. 이건 많이 했던 거. 지구 온난화. 아우,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온실기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온실기체입니다. 자, 공통점이 뭐냐? 둘 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그리고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류권만 기상현상이 있죠. 자, 성층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오존층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온이 올라가고요. 끊임없이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왜 거의 일정하냐?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해요. 달보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더 높은 이유는 대기가 있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요. 근데 대기가 이제 달은 대기가 없어. 그래서 엄청 춥습니다, 달은. 지구가 더 평균 기온이 높아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화석 연료죠. 화석 연료의 사용 증가로 인한 온실 기체의 농도 증가. 발음이 그렇게 안 돼. 그 다음 거는 이제 또 사진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사진으로 또 우리는 사진을 봐야 하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우, 선생님, 개인정보 막 노출될까 봐 깜짝 놀랐어요. 자, 사진으로 보자면 기권의 층상 구조 보니까 여기가 대륙권이잖아, A가. 이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이 얘기 진짜 많이 했다. 틀리면 안 돼. 기상현상 나타내는 거는 대륙권밖에 없습니다. 수증기가 있어야 됩니다, 수증기가. 자, 그 다음에 온도계를 꽂고 적외선을 켜서 막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평평한 구간이 나와야 돼요. 점점 올라가다 이렇게 평평하게 돼야 돼요. 복사 평형이죠. 그래서 알루미늄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아서 처음에는 온도가 상승해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이제 같아집니다. 여기 같아져. 서로 흡수하는 거랑 방출하는 게 같아져가지고 이게 복사 평형에 도달해가지고 온도가 일정해진다. 요렇게 써야 됩니다. 아우 복잡하네요. 자, 지구에 대기가 없을 경우에 평균 기온이 이제 가하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로 얘가 뭐 나는 게 없어. 뭔가 거기 머무는 시간이 없어. 그냥 그대로 다 방출되는 거야. 그 평균 기온이 낮아질 것이다. 이 내용을 써야 됩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그래가지고 빙하 녹고 만년설 감소하고 해수면 상승하고 뭐 이런 거 다 사실 묶여진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육지 면적이 감소하고 가뭄, 홍수, 기상 이변, 그다음 물 부족까지 생깁니다. 생태계가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일단 숙제 검사했습니다. 숙제 검사만 마무리했다. 자,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하나 더 바로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다른 날 오셔서 해도 되고. 수고했습니다. 안녕.